오늘은 제 4권을 했는데요. 여기는 재밌는 과보가 참 많이 나오죠. 주로 이제 절에 스님들 이야기가 많아요. 스님들 이야기들은 이제 공공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공의 물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화장실을 어떻게 쓴다, 태화강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쓴다, 공원들을 어떻게 쓴다. 다 공공의 물건들이잖아요. 또 절에 와서 이거 통도사도 공공의 물건이고, 어쨌든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다 공공의, 개인 앞으로 등기된 거 말고 국가 소유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찰이나 교회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 그런 데를 보면 돼요. 241페이지예요. 그래, 여기서 보니까 아기가 일생 동안 기갈이 굉장히 심해서 똥을 먹으려고 해서 똥도 못 먹었다. 먹으려고 했더니 가니까 이제 기운센 귀신이 있다가 몽둥이를 막 때리는 이런 일이 있다. 엄청 얻어맞는다. 도대체 왜 이런 이런 처지가 되는 거죠? 라고 물으니까요. 옛날에 절에 있을 적에 스님인데요. 스님이면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야지.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스님인데 왜 그랬냐. 객승이 와서 걸식하는 것을 음식을 주지 아니하다가 객승이 간 뒤에 자기들끼리 있는 대중들끼리만, 본래 있던 대중들, 본방 대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승물에 인색한 탓이라 그런 인연으로 그런 죄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귀도 일생 동안 어깨에 큰 구리 항아리를 메고 다니는데요. 거기에서 국자를 막 퍼내는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얼마나 큰 구리 항아리, 구리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그 정수리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이런 것을 맨날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 했더니, 절이 유나면 큰 스님인데 이제 주지 스님 보다 더 높은 스님이라 할 수도 있어요. 방장 스님 다음으로 유나 스님. 권력은 없지만 대중을 이끄는 지도하는 스님이거든요. 근데 유나가 되어 대중의 일을 보는데 타락을 항아리에 담아 외딴 곳에 숨겨놓고 때를 따라 공양하다가 객승이 간 뒤에야 대중끼리만 먹었다. 우리끼리만 먹은 거야, 우리끼리.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만. 그렇게 해서 악귀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승려하면 도덕성이 더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도덕성이? 스님들이라면 자비심으로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심으로 골고루 다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집안과 객승 서로 나눠서 객은 인색하고 우리끼리는 잘 지내고, 이건 여기 집안 사람이 뭐겠어요? 개인이 예전보다 이제 스님들만 이 도덕성이 더 높아진 건 아니죠.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개개인도 도덕성이 더 높은 걸 요구 같아요, 상대방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스님은 출가했으니까 내 것을 챙기지 않고 남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객은, 내 집 밖의 사람들은 함부로 하고 우리끼리만 나눠 먹었다. 그 과보로 악귀로 태어나고 지옥에 떨어지더라. 우리가 시사할 바가 커요. 우리는 절 안에, 황룡사는, 제가 꿈꾸는 게, 우리 황룡사는 공동체를 꿈꾸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 식구, 황룡사는 가족입니다. 이러면서 한 식구로 살아가는. 그럼 한 식구가 늘 자주 오는 사람들만 식구냐?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어쩌다 한 번, 두 번,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한 번 오는 사람. 여기까지 가족이냐?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싶어요? 그냥 늘 오는 사람, 한 달에 20번 이상 오는 사람, 이 사람이 가족인가?
아니면 한 달에 2번 정도는 와야지. 여기까지 가족인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 처음 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가족인가? 스님은 어디다 두고 싶을까요? 저는 어떨까요? 네, 저는 불자라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면 어느 절에 다니든 우리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가족이들이지. 그 무료급식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가족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객하고 우리 가족하고 객하고 우리 집안 사람하고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 오는 사람도 멀리서 오는 사람도 이게 이제 그러면 똑같이 해준다라는 게 어디까지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똑같이 해준다. 가만 보면 우리 잘 모이는 한 달에 일주일에 뭐 5번, 4번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니까 무심할 때도 많아요. 우리끼리니까.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맨날 인사하기도 하지만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뭘 따로 챙겨주기도 하지만 안 챙겨주기도 하고 챙겨주면 고맙고 안 챙겨도 서운하지 않고 이게 우리끼리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러기도 해. 우리니까 더 챙겨줘야 된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그럼 멀리 어쩌다 한 번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쩌다 한 번 오는 사람들은 늘 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면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은 거기는 텃세 부린다라고 생각해요. 참 사람의 마음이 참 달라요. 그래서 어쩌다 오는 사람들은 사실 더 잘해줘야 되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이러면서 몇 생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예뻐요. 이러면서 잘생겼어요. 이러면서 훌륭하십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어쩌다 처음 오는 사람이나 어쩌다 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해줘야 되는 게 평등한 거예요. 그게 평등인 거예요. 평등. 왜냐하면 평등이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 다른 게 평등이 절대 평등이 있고 상대 평등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객으로 오는 이런 사람들은 낯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처럼 있는 이런 사람들은 늘 있고 그래서 객으로 온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잘해주는 것이 평등하게 대해주는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낯서니까 들어오는 거 문 열고 들어오는 자체가 낯설어. 보살 맨날 오면서 뭐 맞잖아. 그죠. 우리 보살님 참 훌륭하셔. 보살님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어쩌다 오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스님은 늘 있는 사람한테는 그 눈 하나도 안 마주치고 새로 오는 사람 뭐 얼굴이 훤해가지고 웃으면서 막 그런다고 그게 아니고요.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아귀로 태어나요. 아귀로 나오잖아. 여기 아귀로 태어나. 먹을 게 있으면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홍삼 갖다 주면 저만 먹으라고 갖다 주잖아요. 그럴까요? 홍삼 저한테 주면 제가 사람들한테 다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왜냐면 아귀가 안 되려고. 이거 보면 아귀로 태어나잖아. 여러분들 다 가고 나서 혼자 방에서 홀짝홀짝 마셔봐. 야, 스님이 돼가지고 그게 뭐냐고 혼자 방에서 홀짝홀짝 좋은 집에 방에 혼자 쌓아놓고 혼자 다 먹고 있다 이러면 반드시 아귀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절에는 이제 오늘은 제를 안 지내지만 다른 날은 제도 많이 지내거든요. 제 지내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인처럼 늘 오는 사람들은 하나도 가져가지 말아야 돼. 어쩌다 한 번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2개씩 싸줘야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평등해요. 늘 오는 사람은 그래도 기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늘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일이 썩어나가. 자칫하다가는 썩어나갈 과일을 썩어나가지 않게
늘 오는 사람들이 종종 같이 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비심으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갈 때나 그런 거지. 어쩌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잖아요. 낯설어가지고 절에 오는 것도 그런데 가니까 부처님한테 올린 사과라고. 부처님한테 올린 배는 또 왜 이렇게 커? 부처님한테 올린 배는 이만큼 크거든요. 머리통만 해 막. 이렇게 큰 배를 절에 갔는데 하나 받아왔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늘 있는 우리는 그 하나 준다면 뭐 큰 감동이 없어요. 며칠 전에도 하나 받아갔고 또 지난달에도 한 두어 개 받아갔고 그래서 그래도 늘 감동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갖는다면 나는 가져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에게 부처님한테 올린 사과는 또 예뻐요. 더 빨갛고 그 안에 꿀 들었어. 부처님한테 올린 사과는 딱 자르면 그 안에 진짜 맛있습니다. 사과는 부처님한테 올린 단감이든 그 귤이든 오렌지든 다 맛있어요. 왜냐하면 최고 좋은 것만 골라왔거든요. 그런 건 사실 그 세속에 사는 속세에 사는 여러분들이 시장 가가지고 그렇게 좋은 거 사 먹기가 그렇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그 부친께서는 그 논산에 장에 가가지고 그 사오면 사과 한 박스씩 사와. 썩은 거. 반은 썩었어. 귤도 반은 썩은 거 사와. 근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값어치가 절에 올리는 이런 것들은 진짜 손이 벌벌 떨려. 그거 사려면 그 옆에 있는 조금만 약간 삐뚤어진 사과, 약간 조금 작은 배 이런 게 가격이 싸고 맛은 비슷하잖아 보면. 근데 절에서 제일 좋은 거를 이렇게 받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제 평등을 행하는 거예요. 자비를 행하는 거,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그래서 제가 늘 있는 분들한테 홍삼 드릴 테니까 제가 홍삼 드릴 테니까 객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과일 큰 거 하나씩 다 그렇게 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귀로 태어나는 과보가 계속 나타나는데요. 247페이지 볼까요? 왕사성에 부처님 계실 때인데요. 동남방에 한 못이 있었는데 똥 오줌으로 더러운 것이 그 가운데 모여들어 구린내가 심하고 그 안에 벌레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과보가 되었냐고 하니까요. 부처님이 말하시기를 비사시불이 열반한 후에 탑을 모신 절이 있었는데 500명의 비구가 그 절에 들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500 장사치들이 그 절에 보시를 했는데 이게 이 500개의 만이주를 주지에게 탁 맡겼습니다. 엄청난 보물을 맡겼거든요. 왜냐하면 500명의 비구 스님이 있으니까 하나씩 다 나눠 가지라고. 그러는데 주지 스님이 욕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달라져. 이 주지 스님은 본래가 덕행이 높으니까 주지가 된 거 아닙니까? 본래는 마음이 넓은 스님이었다고. 근데 정말 이제 큰 부자가 와가지고 진주 500개를 턱 줬어. 지금 값어치로 하면 5억 정도의 값어치겠지. 5억을 절에 탁 기탁을 했어. 여기에 500명의 비구가 있으니까 5억 중에 100만 원씩 스님들 100만 원씩 대중공양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5억 원어치를 이렇게 공양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자마자 주지 스님 눈빛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참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참 선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 누군가 아무리 선해 보여도 이게 돈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날씨 맑을까요? 아니, 내일은 그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1년 후에 날씨 맑을까요? 1년 후에 오늘 날씨 맑을까요? 모르잖아요.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이에요.
형제들도 어떻게 그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소송 걸고 싸울 줄 어떻게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서로 잘 지냈는데, 아니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잘 지냈어.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10억 20억 남겨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서로 소송하고 싸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평생토록 안 봐요. 원수가 돼. 형제들도 그런데 알고 보면 다 그 형제들이 다 착하고 좋아요. 근데 뭔가 이제 재물이 들어가면 거기에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그걸 잘 조절하는 것이 이제 인격이고 수행력이고 하겠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정의를 잃지 않으리라는 그런 다짐도 해야 되지만, 남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상처받는 건 나예요. 난 널 굳건히 믿었구만. 이 주지 스님을 굳건히 믿었더만. 믿어서 주지를 이렇게 놨어. 그런데 주지 스님이 이 5억 원어치의 진주를 받고는 나한테 준 거다. 거짓말. 분명히 대중들한테 다 주는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 다 알아. 또 그 몇 사람이 봤어. 그런데 주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나한테 내가 잘하니까 나한테 준 거야. 그러면 이 다른 스님들 다 아는데 이 주지 나쁜 놈, 돈 생기더니 달라졌네 하면서 모두 다 떠나게, 500명이 다 떠나게 되고 혼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똥물에 벌레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그 과보로.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생활 속에 자주 있어요. 보면 거짓말, 욕심에 자기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잖아. 우리 지금 윤고사님도 어제 담화를 하시는데, 그제 담화하셨나? 담화를 하시는데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알아. 그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 또 우리 이제 예산도 뭐 이렇게 스타트업에 쓰는 예산도 다 깎고 무슨 예산도 다 깎고 복지 예산도 다 깎고 그러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런 예산을 깎은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예산하고 검찰의 이런 예산을 깎은 거예요. 그런 예산을 깎은 것이지 그 서민을 위한 이런 예산 이런 걸 깎은 게 아니거든요. 무슨 투자에 대한 예산을 깎은 게 아니야. 그런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다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그렇게 깎았다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서 나와서 드론도 촬영하고 뭐하고 중국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북한 사람들도 그럴 수 있잖아. 대통령이면 그거 당연히 그런 것들을 보안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고. 이전 정부에서도 다 그런 위험들은 다 있었어. 근데 그 위험이 나한테만 지금 이 위기 상황이고 이걸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야 북한이 중국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심각한 위기 상황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항상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서든 늘 와가지고 촬영도 하고 뭐 정탐도 하고 다 하는 곳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잘 모이게 해줬다 이런 것들도 아니잖아. 보면 쏙쏙 드러나고 있잖아. 근데 전 국민이 그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해. 그게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우리 그 윤고사님은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벗어나려면 법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는 앞에 전 국민 보는 앞에서 변론,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변론서를 쫙 쓴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변론서가 거짓말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 이 죄를 벗어나게 하고자 자기가 죄 지어놓고도 죄 지은지 모를 수도 있고 이게 자기 확증 편향주의적인 게 있으면 정신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냥 저절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너무 잘못했어 이럴 건데 자기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죠.
뭔지 알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난 위대해. 난 지금까지 잘해왔어. 승승장구했고 나는 뭣도 했고 해서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무조건 나는 다. 내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틀린 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서 거짓말을 했던 뭐였던 해결을 해서 괜찮아졌어. 그러면 생기는 것이 이제 자기 확증 편향이에요. 자기 확신이 들고 이것이 편향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대단히 심해진 증상처럼 보이는,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심리학은 많이 공부했어요. 학위를 딴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 확증 편향이 굉장히 너무 심해졌다. 그런데다가 이제 머리는 또 되게 좋으시거든요. 변론서를 탁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탁 29분 동안 막 설명을 하셨어. 이건 다 욕심이죠. 여기 말한 주지 스님이 그 5억이나 받았는데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에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내가 잘하니까 좋다 라는 식으로 해서 다 대중들을 인심을 잃는 거는,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삼재에 대해서 문자를 보냈잖아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 원숭이쥐 용띠는 지난 3년 신자진이죠. 신자진. 이 띠는 작년 재작년부터 올해까지가 삼재예요. 삼재라는 것은 내 그 삶 중에 뭔가가 좀 잘 안 풀린다는, 여기에 이 삼재가 아닌 한 5년 전 이런 때는 되게 잘 나가고 뭘 해도 거짓말을 해도 교통을 위반해도 그 뭐가 안 날라와. 그 신호를 위반해도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아. 내가 잘 될 때는. 근데 안 될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걸고 넘어져. 이런 게 이제 그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게 안 좋을 때 이런 게 삼재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쥐띠거든요.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윤고사님이 여복이 많으셔서 띠동갑 부인을 만나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둘 다 쥐띠고 둘 다 삼재를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재가 있으면 뭘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안 좋을 때는 겸손해야 돼. 겸손. 그리고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 공덕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삼재 때는. 그러면 오히려 복이 돼요. 이게 좋을 때는 겸손하고 공덕을 지어도 그냥 좋을 때니까 저 사람 잘 나가네 하고 말아. 별로 도와주질 않아요.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 때는 오히려 삼재 때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삼재가 오히려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덕을 짓고 겸손한 사람은 삼재 또 잘 돼요. 이 잘 될 때는 내 힘으로 그냥 잘 되기도 하고 주변에 뭐 선한 인연으로 잘 되기도 하는데, 근데 안 될 때는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 아프고 병들어 있어. 그런데 도와주세요, 저 아파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고사님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내가 아프고 병들었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요. 도와주실 거죠? 그렇다니까요. 내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나 잘났다 하고 남을 무시하고 있으면 그 화는 더 큰 거예요. 우리 거사님하고 보살님이, 윤고사하고 김보살이 여기 너무 뻗었어. 심지어 무슨 계엄까지 하냐고. 계엄도 통할 때가 있는 거지. 이거를 너무 이렇게 독단적으로 야당을 그냥 이렇게 종북 세력으로 이렇게 마치 반정부 세력으로 야당을 몰아넣고 또 의사들을 완전히 의사들까지도 반대하고, 이게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까지 심하게 했는데 게다가 이제 개헌까지 하셨으니까 우리 윤고사님이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원래 단순 좀 무식하신 분이라서
좀 웃으면서 베풀고 이거 하셨으면 그러면 훌륭하신 분이라 우리가 존경하고 더 대단히 복이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된 약간 그래도 복이 얼마나 많으면 그 실력으로 대통령 됐냐고. 실력이 별로 없는데도 대통령 됐잖아. 아니 여러분들 실력이 높은 줄로 보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윤석열 공부도 많이 하고 조국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재명도 공부 많이 하고 문재인도 공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많이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보니까 윤석열은 실력이 별로 없어. 자기 확증 편향주의적인 이런 약간 정신병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편향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실력을 가지고 대통령 된 것은 위대한 거예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윤거사님이 내가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참 복이 많아서 됐구나 하면서 겸손하면서 공덕을 많이 지었으면 박수 치는 사람이 엄청 많았을 텐데 이 삼재 때 이렇게 남들하고 타협도 안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과보를 받아서 똥간에 벌레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거사님이 나중에 똥간에 벌레로 태어나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것도 있어요. 이제 객이 간 뒤에 본방끼리만 먹었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음식을 하다가 이제 공양 가는 음식을 하다가 떡 같은 거 만들다가 떡을 이제 이렇게 남몰래 살짝 옆구리에 넣어놓고 혼자 먹는 이런 것들도 이제 들켜가지고 나중에 아귀로 태어나고 이제 벌레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음식이 귀했으니까 이제 다른 대중이 먹기 전에 먼저 먹는 것도 죄가 되는 이런 거예요. 요즘엔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이제 어르신한테 제사 모실 때도 그러잖아요. 제사 모실 때도 먼저 먹지 않잖아요.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런데 먼저 먹으면 여기 보면 무슨 죄가 나오는지 어떻게 되는지가 이런 것도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3권과 4권은 과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지만 4권의 중반부부터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좀 나와요. 또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도 엄청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 얘기가 중간쯤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지옥 얘기는 256페이지에 보면 256페이지 출지옥 비록 만 가지 법이 서로 각각 다르고 공부하는 일이 같지 않다 하더라도 밝은 모양과 어두운 모양은 오직 선과 악뿐이라. 선한 것을 말하면 인간과 천상의 좋은 과보요 악한 짓을 하면 사막도의 매운 과보다. 두 가지 일이 세상에 있음이 분명하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의욕을 내어 인간과 천상도 허망한 것이다. 지옥도 참말이 아니라요 원인을 찾아 과보를 증음할 줄 모르고 과보를 보고 원인을 찾을 줄 모르는지라. 원인과 결과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견만을 고집하나니 비단 공을 말하고 유를 말할 뿐 아니라 논문을 짓고 책을 만들어도 마음이 선한 일에 어그러짐을 잘못이라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악한 일을 한번 세게 하면 선한 일을 10번을 하더라도 악한 일을 한 번 하면 선한 것이 다 허물어지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저는 좋은 일을 공덕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제가 여러분들을 거짓말로 속였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우리 경제가 계속 이렇게 성장해 와서 여기까지 와서 민주주의 국가로 또 선진국으로 이만큼까지 왔구나라고 이렇게 온 세계가 특히 미국한테 엄청 사랑받았어. 우리는 미국이 약간 강아지처럼 매왕견처럼 그렇게 살았잖아. 보면 미국이 참 한국 대한민국 예쁘네 하면서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했다고. 민주화도 이루고 그리고
이렇게 그 경제도 이만큼 35,000달러 그만큼 했다고. 근데 갑자기 계엄을 딱 하니까 쫙 추락이 돼가지고 미국의 상원의원이 뭐 엊그저께 어젠가요? MBC랑 인터뷰하는 거 봤나요? 무슨 셔먼인데 알트만 셔먼인가 무슨 셔먼이라는 미국의 15번 상원의원 한 분이에요. 그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선거하거든요. 15번이나 선거한 분이 우리나라 이제 정보 통이거든요. 미국의 상원의원이라 하더라도 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남북관계 정보 통인 사람이 MBC랑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중에 그래요. 이제 우리 지금 계엄을 이제 미국에 얘기 안 한 것도 불만스럽지만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냐면 이제 우리 미군이 여기에 대한민국에 있고 이 미군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우리 한미 동맹이라는 게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우리 사람들끼리 똘똘 잘 뭉치는 거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은 거 뭐 이런 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북한에 대한 위협을 그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북한에서 위협이 있을 때 뭘 하는 것이지 남한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미군이 피해받으면 즉시 밝히겠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걸 즉시 밝히겠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상한 인터뷰잖아. 북한에서 내려오지 않고 남한의 소요가 있으면 남한의 소요로 자기 미군들이 죽게 되거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 즉시 사람들한테 다 세계에 얘기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MBC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북한이 소행인지 아닌지 알고 있다. 네, 그렇죠.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미국 그런 이제 어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제 김호준이 국회에 가서 이제 그 인터뷰한 것도 국회에 가서 이제 변론한 것도 거기에 나오잖아요. 우리 윤거사님께서 하다 이제 머리를 쓰시다가 내란 사태를 일부러 조장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군의 일부 세력을 공격을 해서 미군들을 몇 명이 죽으면 미국에 요청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 한다. 이제 북한에 미사일을 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김어준이 한 말이고 이 셔먼이 상원의원은 셔먼 상원의원들이 따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두 개를 맞추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네. 일부러 내란 사태를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부러 조작을 하려고도 했었다라는 것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한 가지 악한 일이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게 되죠. 네, 우리 국가 경쟁력도 이번 일로 인해서 타격이 엄청 심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지금 좀 나락으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경제는 이렇게 그 경제가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리세션이라고 해서 경제가 이렇게 그 경기 침체라고 그러죠.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경기도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빚을 내가지고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경기 침체하면 소비도 침체하고 기업도 침체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돈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뭘 하고 뭐 인재 양성을 위해서 뭘 하고 복지를 위해서 뭘 하고 뭘 이렇게 돈을 수십조를 이렇게 풀어주면 그러면 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즈음에는 사람들이 소비가 더 많아지고 기업들도 이제 다시 또 힘을 내서 뭘 하게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정부에서 더 허리를 졸라야 돼. 허리를 더 졸라야 돼.
허리를 더 졸라야 돼. 그래 하니까 이제 경기가 더 나빠지는. 그래서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은 정부가 잘못해서 경기가 더 나쁜 거예요. 이건 경제 원리,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거든요. 경제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이게 가계하고 기업하고 정부, GDP라는 것이 이런 우리 국가 GDP라는 것이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개의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를 보고 GDP를 하는 거거든요. 이 경제, 가계가 침체되면, 기업도 침체되면, 정부가 그나마 우리는 정부의 빚이 1년 GDP 대비 45%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은 120%가 넘고, 일본은 250%가 넘어요. 정부의 빚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윤 고사님은 계속 우리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빚을 너무 많이 졌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야, 그것도. 조금만 공부해보면 OECD 국가의 거의 대부분은 100%가 넘어요. 제일 적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50% 정도. 우리나라는 50%도 안 돼. 그래서 이전 정부가 진짜 빚을 엄청 지어가지고 그 빚 갚으려고 우리가 빚을 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자꾸 답답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풀어서 한 50조 정도, 50에서 100조 정도 이번에 지난 3년 동안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했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심하게 이 IMF보다 더 심하다.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었다고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놨으니까 나보다도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놨으니 그만 열내고 밥 먹읍시다. 공약 많이 드세요. 아이고.